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여성들이 모임에서 남편 복이 있어서 좋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누구는 남편 복이 없어서 고생한다는 둥 남편 복에 대한 말들은 여성들에게는 이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남편덕 있는 여자 사주, 그렇지 않은 남편덕 없는 여자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최신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자 사주를 볼 때 가장 먼저 십성을 봐서 관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자에게서 관성은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관성을 구분해 보면 정관은 남편을 말하고요. 편관, 즉 칠살은 애인인 정부를 의미합니다. 만일 정관이 없을 때는 편관을 남편으로 보고요. 관성이 없을 때는 용신을 남편으로 봅니다. 다음에는 배우자궁을 봐야 하는데요. 여자 사주에서 일지는 남편궁이 됩니다. 이 남편궁의 양태와 남편성인 정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같이 살펴봅니다. 모든 사주가 그렇지만 가장 좋은 여자 사주는 잘 중화된 사주입니다. 여자 사주가 지나치게 강하면 남편을 무시하고 깔보게 되고요. 반대로 지나치게 약하면 내조를 잘못하여 배우자 운이 나쁩니다. 일주가 강하다는 것은 간여지동이나 양인사를 말하는데요. 간여지동이란 일간과 동일한 오행이 일지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즉,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이루어진 일주입니다. 또는 전체 세력이 신강하거나 태강할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사랑받는 여자와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외모가 수려하고 마음씨가 좋은 여자는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는 있지만 남자의 사랑을 받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외모가 수려하다고 남자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지 못하다고 남자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자의 사랑에 대한 부분에서 여자 사주로 가장 좋은 것이 일지의 정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지의 인성 대신에 양인이나 건록, 식신 등을 가지고 있다면 남자의 사랑보다는 이를 택하기 때문에 커리어 우먼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자 사주에는 인성이 중요한데요. 이 인성도 정인과 편인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며 그 중요한 정인도 정관의 생을 받아서 일간을 생주해주는 관인생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사주에 정관과 정인이 있다 하더라도 정인이 일간을 생하지 않고 다른 비견을 생하게 되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또 정관이 정인을 생하고 정인이 일간과 다른 비겁을 같이 생하는 구조가 되면 남자가 나와 다른 여자를 같이 좋아하는 것이니 남자는 양다리를 걸친 것이 됩니다. 편관도 남자지만 정관과 다르게 꾸준하고 안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줄 때는 강렬하게 주다가 안 줄 때는 안 주는 기복이 심한 사랑을 주는 남자입니다. 정관의 사랑은 항상 일정하고 꾸준하지만 편관의 사랑은 불규칙하고 임팩트가 있어서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사랑 이야기가 됩니다. 편관이 정인으로 살인 상생하는 구조는 비록 편관의 불규칙한 사랑이라도 줄 때는 확실하게 받게 되는데요. 반면에 편관이 편인으로 살인 상생하는 구조는 편관의 불규칙적이고 편인의 보장되지 않는 사랑이라서 가뭄에 콩나듯이 받게 되는 감질나는 사랑이 됩니다. 인성이 없는 여자는 남자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이라서 남자에 대한 정신적인 느낌이 없습니다. 혹여
남자가 스스로 다가와도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남자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운에서 인성이 들어오면 그때만 남자를 생각하게 되면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성이 없으면 정신적인 느낌도 둔해서 정신적인 사랑이 없는 육체적인 사랑만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인성이 없는 여자는 남자의 사랑보다는 현실과 돈이 우선입니다. 인성은 여자의 입장에서는 받는 것이고요. 남자의 입장에서는 식상인데요. 식상은 주는 것이니 여자 사주에서는 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성이 아주 많고 강하면 과거에는 화류계로 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남편에 해당하는 관성이 도화살에 해당하면 풍류객이 되고 첩을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에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울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바람을 피는데 애인에게 방을 얻어주거나 함께 호텔을 드나드는 수준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성이 12운성 중 묘에 해당하면 남편 덕이 적다고 봅니다. 일주가 강하고 관성이 미약하면 남편이 있으나 남편의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남편궁인 일지가 형충이 되면 남편복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사주 분석에서 나쁜 영향을 주는 오행이면 남편의 출신이 미천합니다. 상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상관은 말 그대로 관을 상하게 하는 오행인데요. 특히 상관은 정관을 극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강하면 남편복이 없는 것입니다. 상관이 매우 강하고 재성도 없으면 남편을 극하는 사주로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을 쥐잡듯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며 심지어는 남편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관살 혼잡이 되면 남편이 있으나 정부를 두는 격이니 본인, 남편, 정부가 삼각관계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여자 사주에 합이 많으면 다정다감이 지나쳐서 병이 되고 줏대가 없어 음란할 수 있습니다. 합이 많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잘해주기 때문에 잘 어울리고 사람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모두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해프게 보이고 절제가 부족하여 이성의 요구도 잘 거절하지 못하여 음란하다는 평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받는 것은 미모와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미모가 수려하면 많은 남자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의외로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도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신의 사주 구조가 여의치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외모는 별로지만 관인생이 잘 되어 있는 사주는 남자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됩니다. 이 사주는 신금일간이 겨울에 태어난 여명입니다. 인성인 축토와 겁재인 신금까지 해도 그 세력이 신약합니다. 따라서 정인 편인이나 비견 겁재가 용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태어난 사주라서 조우로 화도 필요합니다. 이 사주에서는 화가 관인데요. 여성에게 관은 남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남편 운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관의 정화는 편관이고요. 시간의 병화와 일지의 사화는 정관으로 화가 많으며 관살이 혼잡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병화는 신금과 합이 되고 정화는 임수와 합이 되며 지지의 사화는 신금과 합이 됩니다. 관살 혼잡이 있어 남편 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는 데다가 관이 모두 합이 되었습니다. 실제 이 명주는 남편과 사별하고 다른 남성과 만나다가 이름을 더럽히고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